둔산요양병원 병원장 이소희입니다. 법무법인 덕혜의 윤동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생한 일들 중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좀 법적인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1년 동안 입원에 잘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셔가지고 그날 혈압이 떨어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액 놓고 했는데도 이제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제 바로 앞에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복막염 진단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한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처치가 미흡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거셨는데, 어떤 좀 우리가 조금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환자가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일단 이제 응급처치로 수액을 놔드렸는데, 이제 급하게 가까운 이제 인근의 대학병원에 이송을 하다 보니까 그 119에서도 이제 수액 이제 처치한 거에 대해서 체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급하니까, 아니면 이제 가까운 병원이라서 그랬는지 특별히 수액에 그게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수액 맞은 거로 체크를 안 했는데, 이제 그쪽 보호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제 걸었던 게, 우리가 처치를 아무것도 안 해줬다, 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었어요. 복잡했었죠. 그래서 경찰청까지 가고, 근데 관련된 우리 직원들까지 다 가서 조사받고, 그런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끝난 건가요, 이번? 네, 잘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액을 안 놔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수액을 안 놔준 건 아니었고, 저희가 운이 되게 없었죠. 수액을 안 놔준 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에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정밀 조사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웃기는 게 일단은 아마 형사고소를 당하셨을 것 같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소를 했을 것 같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수 있는데, 소장 받으신 거는 없죠. 소장. 형사고소만 경찰서. 네, 경찰서도 갔다가 경찰청 가시고, 법원에는 법원에서 소장이나 그런 건 날라온 것은 없고. 그건 아니고. 민사상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만 있었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끝난 거면 사실 더 이상 진행될 것은 없죠. 그게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제 보호자가 다 대학병원에 이송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날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제 시효가 다도가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게 벌써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말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가 억울하고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액을 놔줬는데, 이제 기록이 119에도 수액을 안 놔준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거기 기록에 응급실에도 수액을 안 놔준 거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했던 얘기가, 우리 병원에서 하는 기록은 다 못 믿는다, 이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억울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장이 이제 대변 때문에 장이 천공이 됐는데, 그것도 우리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렇게 돼버렸고, 이제 대변을 본 기록들, 그런 기록들도 다 조작된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우리가 억울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액을 낳던 우리 간호조무사도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정신과 치료받고 결국 병원도 퇴사하고 이제 집도 이사를 해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신적 피해가 되게 컸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의무기록이 나중에 차후에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성하자마자 바로 어떤 서버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 수정했는지 기록이 남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게 기록이 완벽한 것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수액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거라면 수액을 이제 구입한 날짜, 예를 들면 실제 지불한 금액 아니면 몇 개를 구매했는지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수액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환자한테 수액을 그 당시에 투여했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실제 수기로 작성했던 어떤 그 일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19나 대학병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지를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그때 이제 우리 병원 기록은 다 돼 있는데 또 이제 119하고 이제 그 대학병원은 그게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119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다 보니까 그냥 체크를 안 했던 것 같고, 대학병원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병원에 너무 환자가 많았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체크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좀 우리 병원 기록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억울하게 좀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까지 갔었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수액을 이제 우리가 입고하는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제출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끝났습니다. 당시에 CCTV 같은 거는 없었나요? 119도 CCTV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간이 이제 CCTV 이제 저장 기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아무튼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보호자분들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했을 테고, 이제 저희도 이제 너무 억울한 이제 수액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막 억울하게 이제 이 병원은 다 거짓말이다고 몰려버리니까 저희도 되게 힘들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 소송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가 관여를 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변호사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제 아니 근데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변호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사실 그 환자분 보호자의 입장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해주는 사람, 상대방을 설득해주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입장이다 보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구급차 일지나 아니면 대학병원 일지를 봤는데 수액이 안 되어 있고, 수액을 실제 처방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도 어디서 찾아본 어떤 사례나 판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수액 처방이 안 되어 있다면 이제 업무상 과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돌아가신 게 한 달 이후고, 이제 수액 그거 하나로 돌아가셨다고 하기는 너무 좀 억측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변호사가 더 미웠다. 정말 나쁜 놈으로 보였다. 이제 그런. 제가 봐도 수액 하나 때문에 과연 사람이 돌아가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은 저도 들죠. 근데 잘 모르죠, 사실.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게 한 달 정도면 뭐 대학병원에서도 충분히 만약 수익 처방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뭔가 수술이나 뭔가 뭘 보완을 해서 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죠. 변호사들을 그렇게 이제 미워하실 건 아니고 잘 모르니까 이제 보자들이 이런 그게 아마 근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변호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 글로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어떤 사례나 논문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고소장을 작성하든지 했을 거지 그냥 말만 듣고 그냥 쓰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과연 수액 하나 때문에 과연 사망하실 수가 있는가 그건 저도 조금 의문은 듭니다. 지금 듣기로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까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변호사 너무 미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한쪽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문서로 서류로 작성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느 직업이든지 나쁜 놈은 없다. 그 변호사가 여기 그쪽 변호사님도 이 병원에 대해서 뭔가 악감정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지. 친하거나 뭐 아는 사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작성을 했다기보다는 그 피해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료대로 어떤 근거대로 그렇게 뭐 서류를 작성했을 뿐이지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악감정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서 항상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네, 판단하기 양쪽 얘기를 전에. 다 들어봐야죠. 네. 근데 이제 변호사나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양쪽 얘기를 듣기 어려운 직업이다. 좀 네. 그런 거잖아. 그나마 검찰은 양쪽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아, 그런가? 네, 피해자나 가해자 이야기를 다 듣고 뭔가를 이렇게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양쪽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직접 상대방이랑 이제 대화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쉽지가 않고 상대방 대리인이 있는데 상대방 대리인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그것도 변호사 윤리정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하는 것 자체가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변호사 윤리정전, 윤리정정. 또 그런데 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어요. 양쪽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운 거네 또. 네, 그럴 필요도 없고 변호사가 뭐 어떤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거나 그러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이로 인해 어떤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양쪽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지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선을 넘어선 거다. 그거는 이제 사회 정의 구현까지 가는 거다. 네, 이제 그거는 그런 이제 거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억울하게 그럼 어떡하냐. 그때 변호사 선임을 하셨어야죠. 그때 전화를 주셨으면 됐는데 전화를 안 주신 거죠, 이제. 왜 전화를 안 주시고 왜 할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억울하시면 변호사한테 전화를 주셔라. 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네. 결론은 네. 억울하면 네. 변호사. 네. 그 당시 좀 너무 변호사는 좀 이제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상종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좀 마음 그릇이 넓지 못해가지고 네, 좀 더 넓게 세상을 봤어야 되는데. 네, 자료 정리하는 게 참 이제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보통 막 이 자료 저 자료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를 다 해가지고 전체를 다 갖다 주면은 약간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꼭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유리한 자료만 이제 유리하게 정리를 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불리한 자료를 그렇다면 뭐 그럼 불리한 자료는 하나도 제출을 안 해도 되느냐. 검찰에서 보고 이거 꼭 필요한 자료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리한 자료는 뭐
나만 가지고 있다, 뭐 다 폐기해도 되는 이런 거는 아니고 가지고는 있지만 꼭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달라고 해요. 검찰이 이병헌만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수사를 하다 보면 아 이러이러한 게 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있다 그 자료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치 뭐 이제 병원은 심플한 거지 사실 자료가 복잡할 게 없이 그냥 다 원래 그냥 진료 기록, 간호 기록 딱 그거니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전산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서버 압수수색하면은 거의 모든 자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서버라는 게 이제 워낙 전산 시스템이 다 이제 병원에는 있다 보니까 서버라고 뭐 할 게 없지. 그게 그 자료가 그 자료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수액을 이제 입고했던 그런 것까지 싹 다 이제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지. 보통 이제 수액 쓸 때도 이렇게 뭐 전산 기록을 하고 그치. 수액을 사용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얼만큼 썼다라는 게. 그런 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서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언제 수정을 하는지 같은 것들도 전산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치.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병원 기록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의사 기록, 간호 기록, 그다음에 또 간호 일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수인 간호 일지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조작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도 좀 많은 거를 좀 깨닫게 되네요. 네, 저희 변호사에 대한 편견과 또 이제 병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변호사에게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